지난 금요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여기가 이제 관세 발표하고 급락한 부분, 여기는 관세를 시행한다라는 악재로 이제 하락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세를 이야기하고 하락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수만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꺾여 주느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하겠는데, 앞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런 차트적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당연히 발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합의를 하느냐죠. 이거를 2, 3주 정도라고 지금 뭐 길면은 뭐 한 달 정도, 2주에서 4주 이 정도를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안에 혹은 이 이후에 직후에 중국과의 협의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지수는 꺾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대형주는 오르는 애들하고 오르지 않는 애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여기는 접근하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까다롭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많은 쪽은 코스닥이라고 거의 보여지죠. 중소형주. 그런 상황에서 현재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정치 쪽이 움직였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살짝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테마들이 움직여주는 형태, 그게 일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다시 또 정책주로 옮겨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서 우리가 대형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계속 이어갑니다. 중소형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정책 시즌, 지금 정치죠. 그 어느 이벤트와 그 어느 테마보다 강한 것이 4년마다 돌아오는, 혹은 뭐 그 중간에도 돌아오기도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때쯤, 대선 시즌이라고 하죠. 대선 시기. 어느 테마든 대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대선 시기에는 움직이는 게 결국 중소형주 테마, 그래서 중소형주 테마 중심으로 있는 코스닥 쪽을 좀 더 유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비중을 돌아올 때 늘렸죠. 여기서 비중은 어디까지 늘린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일단 갑니다. 1번 라인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는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서 만약에 0번까지 간다면 완전히 줄입니다. 왜냐, 이 이후로 넘어서는 거는 그때 가서 확인해도 되고, 여기까지 보는 이유는 박스권 장세, 우리나라가 항상 박스권이라는 이 형태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뭐 나스닥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K 증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 지점에 돌아왔을 때는 비중을 좀 낮추고,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거를 보고 비중을 늘릴지 여부를 정하고, 혹은 한 번 더 비중을 많이 줄여서 밑에서 한번 기다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비중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정해놔야, 그래야지 물리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지수에 따른 이제 물림이거든요. 그래서 1번, 0번 이때쯤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테마, 지금 SK텔레콤의 해킹 관련 보안입니다. 이게 뭐 유심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러다가 뭐 금융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심이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패스 쪽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돌면서 지금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험 쪽도 해킹에 뚫렸다라고 나오고 있고, 즉 지금 이 해킹, 이 보안, 이러한 단어들이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긴 또 여러 막 텔레그램들, 여러 막 인터넷 블로그 막 이런 거에서 많이 홍보들이 지금 되고 있죠. SK 해킹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갭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략을 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갭이 떴을 때의 전략하고 갭이 안 떴을 때의 전략. 먼저 뭐 갭이 안 떴을 때의 전략은 무조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겠죠. 갭이 안 뜨면은 무조건 접근을 하는데, 만약에 갭이 뜬다 그러면은 대장급 종목들이 어떤 게 될지 몰라요. 대장급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보안 쪽에서 뭐 그동안 강했던 뭐 여러 종목들이 대장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 금요일날 올랐던 유심 관련주가 대장급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 관종을 등록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장급 종목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후속주들을 순환매를 노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여기는 아니었는데 나트륨 배터리를 해가지고, 나트륨 배터리 대장급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서 다른 후속주들이 거의 뭐 전체가 다 올랐던 이 현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순환매 현상은 그 전에 정책주, 이재명 정책주 이슈가 하나 뜨면은 후속주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왔죠. 순환매. 지금 이 SKT 해킹 보안 이쪽도, 그래서 갭이 만약에 뜬다 그러면은 대장급 종목들 어떤 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뭔가 한두 개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VI 2번 가는 막 그러한 모습들이 막 여러 종목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후속주들 중에서 안 간 애들, 그런 애들을 손절 잡고 오늘 안 가면은 자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 이게 오늘 아마 주요 대응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전략 중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쪽은 그동안 길게 테마가 형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항상 테마를 대할 때 그 테마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은데, 길게 테마가 형성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SK텔레콤 해킹 사건은 이게 무슨 막 KT, LG텔레콤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가 나중에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막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게 테마가 형성된 적이 아직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전략을 세운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위에서 물리지 않는 걸로, 너무 올라가서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패스하면 됩니다.